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해 위증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논란이 된 변호사법은 위반한 게 맞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보통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 후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증인이 아니고 인사청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자들도 청문회에 앞서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서문이 조금 다릅니다. 공직 후보자 선서문을 보면요, 이 공직 후보자는 이 사실 그대로 그리고 말한 것을 맹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자, 증인들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도 다릅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그리고 증인은 국회 증언 감정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되는군요. 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이 황교안 대표 관련 발언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은혜 헌법재판관도 위장전입 관련 위증 의혹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박원순 시장 캠프 활동 사실을 숨겼다가 드러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중요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서 거짓말해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군요. 예. 자, 그리고 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하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변호사법 36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법 36조를 좀 보시면요. 예. 이 재판,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이건 바로 윤 후보자가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 자, 이 부분은요, 당시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수사했던 광역수사대는 이 서울시경의 소속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변호사법 37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직무 연관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당시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죠. 반면에 광수대는 중앙지검의 형사 3부에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예.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세세한 직무 연관성을 떠나서 사법당국에 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현지 부장검사가 소개한 거는 윤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소개했으면 그 변호사가 오면 그 사건 잘 봐주러 담당 검사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강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도 다 끝난 문제죠.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 도덕적 논란만 남는군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